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까지 이렇게 참여해주신 우리 선생님들께 제가 뭐라도 도움이 되게끔 오늘 내용을 좀 준비해봤으니까요. 차근차근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오늘은 일반적으로 그 스피치 관련해서 내용이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대외적으로 말씀들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한번 전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짚어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제가 제일 좀 고민을 많이 했던 파트가 실전 활용 파트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까지 배워오신 것들을 아마 각자의 자리로 가시면 진짜 써먹어야 될 텐데 그냥 즐거웠다, 재밌었다, 좋은 추억이었다 이 정도로 끝날까 봐서 나름대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시간이니까 우리 대나무숲처럼 AI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 전달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근데 우리 네? 우리 오늘 다 오신 건가요? 오고 계시는 분도 계세요. 오고 계신 분도 계시고 네, 그럼 그냥 바로 시작해볼게요. 자, 늘 그렇듯 잘 기억하고 계신지 확인 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 우리 AI 시간에 뭐 했었죠? AI 시간에 저하고 만나서 뭐 했었는지 기억나세요? 구구절절. 챗GPT 써봤고 재미나에 써봤고 또 수고 AI 써봤고 또 대단하세요. 3개 맞아요. 3개 그리고 카카오도 업데이트해서 쓰는 것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대로 기억하시는지 한번 볼게요. 자, 제가 챗GPT란 우리가 챗GPT의 질문에서 나오는 데이터는 어디서 온 거라고 했죠? 하루에 비해서 빅데이터 맞아요. 빅데이터 온라인상에 있는 어마어마한 정보 속에서 나오는 거다라고 얘기했었고 자, 그 다음에 언어 모델과 멀티모달의 차이가 뭐였죠? 그냥 이렇게 여러 가지 컨텐츠 생산되는 게 멀티모달. 자, 그 다음에 우리 이미지, 내 얼굴 색깔 찍어서 프로필 사진, 증명사진, 그리고 헤어스타일 변경하는 것도 해봤어요. 자, 그 다음에 챗GPT는 뭐 주기 나름이다? 프롬프트 주기 나름이다. 프롬프트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챗GPT에 뭘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질문한다. 자, 그 다음에 제가 프롬프트 쓸 때 첫 번째 줄에 이거 꼭 써냈어요. 역할 주는 거. 그 다음에 맥락은 어떻게? 구구절절 자세하게 쓰라 그랬어요. 자세하게. 자, 그 다음에 우리 상대방 입장에서 검토하는 프롬프트 있었어요. 뭐 파트 나눠서 공부하신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여기서만 대답하시고 이제 여기서만 하시고 그죠? 역지사지 프롬프트 기억나세요? 상대방 입장에서 물어보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내가 외부의 홍보 문구나 문자 같은 거 보낼 때 그냥 보내지 말고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불쾌하지 않을지 이런 것들 미리 검토해보라고 했어요. 그죠? 이거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카피라이팅 뽑아보는 것들 진행했었고요. 그리고 그림 그리는 거 되게 많이 했는데 재미나에 열어볼까요? 재미나에서 내가 그림을 그릴 겁니다. 그럼 제일 먼저 뭐 선택해야 돼요? 이미지 만들기 선택했어요. 그 다음에 내 이미지를 업로드해서 뭔가 변형을 할 겁니다.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완전 우등생이신데요? 자, 봐봐요. 재미나에서 그림 그릴 때는 더하기 누르고 이미지 선택해야 퀄리티가 괜찮게 나온다라고 했어요. 이미지 선택하고 그 다음에 내 사진 올리기 위해서는 또다시 더하기 누르고 사진 업로드. 그 다음에 프롬프트는 어디다 써요? 밑에 질문창에다가 쓰면 되겠죠. 자, 그림 그릴 때 이렇게 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것들 그렸습니다. 이제 또 다시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시죠? 이런 거 했어요. 메뉴에 설명 다는 거 이런 것들 진행했었고 그 다음에 우리 홍보 포스터
많은 것들 진행했었습니다. 홍보 포스터 만드는 것들 했고 지난 시간에 엄청 즐거워하셨죠? 그죠? 네. 이미지. 자,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 누구 프로필 사진 이걸로 해놓으신 분 계셨는데 그죠? 자, 우리 이거 퀴즈 출연도 다 같이 해봤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 메뉴 이렇게 만들어서 쓰실 수 있는 거 제가 프로포즈는 개인적으로 전달드렸고요.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로고 만들기 했습니다. 기억나세요? 네. 로고 만들기 쭉쭉 해서 간판까지 다는 것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쭉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음악 만들기 뭐 했어요? 사진에 맞는 음악 만들어. 그건 어디서 했었죠? 수능. 자, 우리가 단체로 행사 같은 거 단체 사진 찍고 나서 이 행사와 어울리는 음악 내놔 이렇게 할 수도 있다 말씀드렸는데 어디였었죠? 재미나이였었죠. 재미나이에서 했습니다. 재미나이 했었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수노까지 진행했었고요. 자, 재미나이는 마찬가지로 음악 만들기 선택하고 그 다음에 내가 반영하고 싶은 이미지 올리고 나서 어울리는 노래 내놔 배경 음악 내놔 이렇게 해서 노래 만드는 거 같이 해봤었습니다. 기억나세요? 네. 기억나세요? 점점 목소리가 작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진 올리고 이 사진과 어울리는 30초짜리 음악 내놔 하면 노래가 나온다까지 했습니다. 우리 이제 졸업식 앞두고 계시잖아요. 그때 많은 행사들 하실 텐데 그때 찍은 사진들 노래로 변환해서 나중에 영상으로 생성하면 되게 보기 좋겠죠, 그죠? 요까지 했고요. 그리고 수노 이렇게 들어가서 구글 계정 로그인까지 지난 시간에 했었고 자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내가 새로 노래를 만들 거예요. 뭐 눌러야 되죠? 가운데 이거요? 음표 누를까요? 음표 누르면 되나요? 자 그러면 저기 옆에 책 이렇게 세워진 거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노래 저장되어 있는 건가? 이었었죠. 자 그러면 하루에 공짜로 만들 수 있는 노래가 몇 곡? 10곡이 무료예요. 하루에. 자 여기 음표 누르고 노래 만들기 그 다음에 한 번이라도 만든 노래들은 저장 다 되어 있다까지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심플 모드랑 커스텀 모드가 있어요. 내가 쓴 가사를 반영하고 싶다 할 때 뭐 눌러야 된다고 했죠? 이 화면을 띄워놔버렸네. 커스텀 모드에서 해야 된다.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노래 만드는 거라 했죠? 지금 상단에 보시면 심플 이 모드에서는 가사를 못 써요. 그냥 이런 노래 만들어줘 밖에 못 씁니다. 커스텀에서는 내가 쓴 가사를 반영할 수 있다까지 했어요. 기억나세요? 바빠요? 자, 그 다음에 내가 트로트 스타일로 노래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면 쭉쭉 내려서 뭐 써야 돼요? 영어로 노래 스타일 써야 된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지난 시간에 이거 기억하세요? 노래 가사 쓸 때 파트 부분을 이렇게 하면 좋다 했던 거 기억나세요? 1절이 뭐였죠? 후렴이 뭐였죠? 챗 GPT에다가 가사 써달라고 하면 파트 부분 이렇게 들어가 있었는데 이거 한글로 들어가면 절대 안 된다 했던 거. 영어로 들어가야 된다 했던 거. verse 1, verse 2 이렇게 들어갔던 거 기억나세요? 네, 그 파트 부분 영어로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것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여기 탭 누르고 들어가서 내가 노래 다운로드 받고 싶을 때 땡땡땡 누르고 나서 저장 버튼 누르면 되는데 그때 뭐 창 하나 뜨는 거 있었어요. 돈 내나 하는 버튼 떴던 거 기억나십니까? 근데 나는 다운로드 받고 싶다 할 때 뭐 누르면 된다 했었죠? 었어요, 그죠? 자, 봐봐요. 선생님들 지금 수도 어플 있으시니까 한번 들어가 볼게요. 나중에 사고 날 거라서 지금 해보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에 라이브러리 누르시고 그러면 우리 만들었던 노래 쭉 뜨죠? 그죠? 거기에서 땡땡땡
눌러서 저장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결제해라는 글자 이만하게 나오고 밑에 조그만하게 뭐라고 돼 있어요? 어쨌든 다운로드 돼 있죠. 그거 누르시면 그냥 다운로드 할 수 있다까지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게 잘 안 보이니까 자꾸 위에 거 누르시거든요. 그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한 번에 원래 2개씩 나오는데 최근에는 핑크색 딱지 붙어서 4개가 나온다 그랬어요. 근데 핑크색 딱지 붙은 건 다운로드 하게 되면 30초밖에 안 됩니다. 그죠? 그건 퀄리티가 좋은 거여서 돈 낸 사람들만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4.5 버전은 무료로 되고 핑크색으로 나오는 부분은 안 된다. 네, 돈 낸 사람만 쓰실. 네? 노래가 달라요. 노래가 달라요. 네. 그래서 요즘 16,000원 정도 내면 한 달 쓸 수 있는데 그거 내시고 여기서 원하는 노래 쫙 만들어가지고 유튜브에 플레이리스트로 해서 수익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손오에서 만들어서 노래 플레이리스트 1년치 있고 그 다음에 매달 하는 거 있는데 1년치 하면 좀 싸요. 네. 노래 진심인 분들은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했었고 지난 시간에 영상 뭐 있는지 기억나세요? 어디서 했었죠? 카카오톡에서 했던 거 기억나세요? 카카오톡 업데이트 안 하면 못합니다. 업데이트 해야만 그 기능이 뜨게 되고 자, 이렇게 대화창에 사진 올려서 버튼 누르면 영상 만들기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살짝 움직이는 거 했었어요. 네. 기억나세요? 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했었습니다. 그 우리 지금 지난 시간에 후루룩 했던 거 다 정리해봤는데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 그 지난 시간에 좀 바쁘게 진행을 하긴 했는데 전주가 나오려면 제가 이벤트 꼭 써야 돼요 했던 거 뭐 있었는데 기억나세요? 자, 우리가 제가 여기에 되게 힘을 줬다 그랬잖아요. 그 우리 선생님들께서 지금 이렇게 우리 오늘 4주차 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배우신 것들을 각자 자리에 가서 이제 써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써먹으면 좋을까를 고민해봤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자, 그래서 보시면 자, 우리 제가 이렇게 쭉 다니면서 그동안 실습 같은 거 봐드릴 때 어떤 일 하시는지 몇 분 이렇게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 기억나는 대로 일단 정리를 좀 해볼 겁니다. 일단 보험 하시는 분 계셨어요. 보험 쪽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 AI가 엄청 도움이 돼요. 엄청 도움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배운 것들을 즐거웠다 하지 마시고 실제로 내 업에 어떻게 써야 되는가 라고 해서 제가 같이 강사 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서 보험 쪽에 잘 아시는 분이랑 회의를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왜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보험, 보장, 분석표라는 지침이 내려온대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명도 해주고 분석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실제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춰서 진행을 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나름대로 분석한 보장 분석표가 있어야 그걸로 영업을 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진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보험 분석표 자체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챗GPT만 한 게 없다. 그래서 요즘 AI 잘 쓰시는 분들은 많이 알아들을 수 있는 용도의 책자를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사실 30대 되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영역과 40, 50대 정도 되는 경험 있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영역은 달라요. 그리고 이제 막 사회 초년생도 알 수 있는 부분이 다릅니다. 그런데 똑같은 지침을 가지고 세 쪽에 세 군데 다 똑같은 설명을 해버리면 다 못 알아듣겠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딱 맞는 분석표를 뽑아내서 그걸 적용시키는 게 최고 노하우인데 그건 전혀 사람의 감정을 섞지 않고 제대로 뽑아낼 수 있는 건 AI밖에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포인트를 최적이라고 하니 꼭 활용해보세요. 보험 설계사분들은 이 부분을 제가 분석을 좀 해봤었고 자, 그 다음에 우리 김순환 선생님 음식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SNS 되게 열심히 하려고 하시잖아요. 선생님 지금 인스타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메뉴 사진 찍어서 그룹부터 예쁘게 써서 메뉴들 이쁘게 만들고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쭉쭉 올리실 거잖아요. 올리실 때 사진만 올려서는 안 되고 사람들이 한번 눌러보게끔 문구도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냥 우리 집에 이거 맛있어요 하는 거가 퇴근 후에 혼술하고 싶은 따뜻한 분위기의 이자카야 되어 있어요. 그러면 느낌이 다르죠. 그리고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건 비 오는 날 생각나는 사케 한 잔 감성 이런 거. 그죠? 그러니까 그 메뉴 옆에 이런 문구들이 들어가 있으면 접근하는 방식에서 어울리는 노래 내가 해서 간단하게 깔아요. 그죠? 그리고 그 사진을 카카오톡에 가서 살짝 움직여요. 그러면 어떤 느낌인지 이해 감이 오세요? 봐봐요. 사진을 하나 뽑았어요. 이걸 카카오톡에 넣고 영상으로 전환을 했어요. 그럼 움직이겠죠. 그러면 사케 잔이 찰랑찰랑 거리고 있어요. 그 밑에 찰랑이는 음악이 깔려있고 문구가 떠있고 이거 하나 올려놓으면 사람들의 시선 확 사로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방금 우리 음악 따로 만들었고 그다음에 사진 따로 만들었고 영상 따로 만들었어요. 그 위에 글자도 얹어야 돼요. 이거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도구는 안 배웠어요. 네네네. 그렇죠. 그거는 캡컷이라고 있어요. 동영상 편집기라고 해서 캡컷이라고 있는데 그건 이번 과정에서 다루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유튜브 쪽에 하실 때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는 있는데 동영상 편집까지 가시려면 그 도구 쓰셔야 돼요. 네, 이렇게 해봤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세무법인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요. 그죠? 선생님께서는 되게 문구 하나 뽑는 거 이런 데 되게 고민을 하셔서 제가 GPT나 클로드나 놓고 기획회의를 한참 해봤어요. 이분들이 진짜 도움이 되는 마케팅이 뭔가? 라고 해보니까 저라면 세무법인과 관련된 컨텐츠가 있으면 이거 클릭할 것 같다 했던 게 뭐가 있었냐면 제가 제일 골치 아픈 게 저는 사실 회계를 되게 오래 봤던 사람이라서 법인세 신고, 그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 제가 직접 다 하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들도 세법이 개정되면 머리가 너무 아파요. 그리고 연초돼서 뭔가 개정이 됐을 때 내가 올해 사업을 하면서 무슨 영수증을 챙겨야 될지 너무 머리가 아파요. 자,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클릭해보는 컨텐츠를 확인해봤더니 뭐예요? 자영업자들이, 일반 사업자들이 어떤 서류를 챙겨야 되는가를 정리해둔 컨텐츠. 이해되세요? 종합소득세 시즌이 되면 보통 사업자들이 어떤 부분을 놓치는지, 이번에 바뀐 부분이 어떤 부분인데 주로 어떤 부분을 놓쳐서 세금을 많이 내고 있는지 이런 거 분석. 그 다음에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경비 처리와 관련된 체크리스트. 그리고 연말정산은 난리죠. 사람들 연말정산 난리죠. 늘 2월달 되면 뭐 후회해요? 열심히 챙길 걸. 그리고 세금, 공제 많이 받을 수 있는 거 미리미리 좀 챙길 걸. 후회하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사람들이 1년 동안 그걸 챙겨 나갈 수 있는 컨텐츠를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걸 하셔야 고객들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작정 내가 당장 SNS에 뭔가 올려봐야지 하지 말고 주제들을 이렇게 기획을 하셔서 단계별로 그리고 분기별로 이것들이 꾸준하게 올라온다면 저라면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오는 SNS가 있다 라고 하면 돌아다니지 않고 친구 추가 딱 해놓고 정기적으로 가서 확인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자, 이런 식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단순하게 그냥 활용법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동안 우리 배웠던 걸 이렇게 써먹으셔야 된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거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주얼리 보석 하시는 조업이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제가 되게 이거 회의하면서 소름 끼치는 되게 마음이 쓰인다라는 멘트가 있었어요. 그냥 예쁜 반지, 예쁜 목걸이 사세요가 아니라 첫 월급으로 나에게 주는 선물 하면서 보석이 나온다. 그러면 그래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자, 그 다음에 엄마 생신에 드리는 오래 남는 마음 또는 결혼 기념일에 다시 고르는 반지 귀걸이 그러니까 취업 시즌이 되면 왜 모델 하나 예쁘게 그려가지고 이렇게 귀걸이 걸어놓고 영상으로 살짝
전환하면서 이런 컨텐츠들 정기적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결혼 시즌, 봄, 가을에 그럴 때는 예물 관련해서 마케팅 하시고, 이런 전략이 필요합니다. 요즘 GPT나 제미나이 그림 되게 잘 그리죠? 그죠? 그거는 나만 잘 그려주는 게 아니라 남들한테도 잘 그려줍니다. 그런데 이런 전략을 세워서 꾸준하게 한다는 건 사실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되게 귀한 시간에 나오셔서 참여하고 계시니까 이거 조금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피부 하시는 분 계셨는데요. 스킨케어 피부 하시는 분.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관리샵에서 고객들에게 고객 관리를 위한 문자 같은 거 보낼 때 멘트, 그리고 지금 계절마다 보통 여성들의 어떤 루틴을 반영한 멘트, 이런 것들을 뽑아내실 수 있고, 특히나 피부가 제일 안 좋아지는 시기가 언제예요? 한절기. 한절기. 그 다음에 햇살이 엄청 내리칠 때. 이럴 때 그 시기에 맞춰서 정기적으로 이럴 때 관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일부만 알려주고, 그 나머지 미흡한 부분은 우리가 해드려요.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요즘 얘기하는 마케팅 방법이에요. 이해되세요? 이런 전략을 좀 세우셔야 되고, 제가 지난주에 이거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도 혹시 마케팅 달력 있는 거 아세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마케팅 달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5월 말이잖아요. 하반기에 내가 제대로 마음 먹고 이 과정에서 배운 대로 마케팅을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하반기에 내가 마케팅 할 수 있는 마케팅 달력을 보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뭐가 들어가 있냐면 6월달 월드컵 있어요. 지금 우리 여기 계신 선생님들 중에서 월드컵 시즌에 제일 돈 벌 수 있는 분이 누굴까요? 우리 저기 치매 우리 선생님 이자카야 선생님, 그죠? 저녁 때, 특히나 저녁 때 이럴 때 스크린 딱 띄워놓으면 몰려들 거잖아요. 자, 이런 거 6월달에 있습니다. 그리고 6월달에 선거 있어요. 선거 있고, 7월달은 우리 여름 휴가, 소복, 8월달에는 말복이 있습니다. 말복이 있고, 휴가 같이 걸치겠죠. 휴가 같이 걸치는데 자세히 달력 같은 거 보시면 광복절 대체 휴무가 있어요. 그럼 이때는 연휴라는 뜻이죠. 그러면 그때 타겟으로 해서 이벤트 같은 거 거셔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런 거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9월달은 아시안 게임 그리고 추석 그리고 9월달은 가을인데 무슨 계절이죠? 뭐가 좀 많은 9월, 10월에 되게 탄생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결혼 관련해서 결혼 시즌이잖아요. 봄, 가을에 그런 거 있고, 10월 달에도 대체 휴무가 있습니다. 한글날 있고 할로윈 있고. 자, 이런 식으로 1년치 중에서 사람들이 뭔가 포인트를 잡고 움직일 만한 행사가 뭐가 있는지를 먼저 보셔야 돼요. 이건 이해되세요? 자, 이 마케팅 달력을 나중에 이거 몽땅 제가 톡방에 다 올려드릴게요. 이거 보시면서 체크를 하시는데, 자, 이거 보시면서 뭘 체크해야 되는지 한번 보세요. 방금 이 달력을 보면서 각자의 분야에서 뭘 체크해야 되냐면, 내가 보험을 하고 있다 라고 하시면 일단 6월 달에는 월드컵 그리고 휴가 준비를 하실 겁니다. 그럼 사람들 많이 돌아다니죠. 많이 돌아다니고 장거리 운전이 많을 수도 있다. 그러니 운전자 보험을 제대로 리마인드 한번 해주면 될 것 같다.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연결이 돼야 돼요. 연결이. 그걸 쇼폼이나 블로그 카드 뉴스로 꾸준하게. 여러분 지금 장거리 운전이 많은 시즌에 이러이러한 거 다시 챙겨보셨나요? 아니면 다시 한번 점검해보시죠? 이런 식으로 들어가줘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9월은 추석이죠. 추석에는 누가 모여요? 가족이 모이죠. 가족이 모여서 체크할 수 있는 보험, 치매 보험, 간병인 보험, 이런 것들 대화 나눌 수 있게끔 그 시즌에는 내 눈에 이런 게 띄어야 돼요. 저도 사실 명절에 저는 사실 간병인 보험 저게 필요한가 보면 내가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른들의 생각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명절에 이렇게 모여 있는데
우리끼리 그냥 이야기를 하던 중에 간병인 보험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런데 들어보니까 저는 그냥 내가 하면 되지 생각했는데 어른들 생각은 뭐 자식들에게 폐를 끼치고 그리고 저게 준비되어 있으면 마음이 편하고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명절에 넣었어요. 무작정.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일 만한 그런 기간에 그걸 푹 칠 수 있어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끼워 맞출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녀들을 위한 어린이 보험 이런 보험들 리모델링 이벤트 같은 거 가족들 모여서 뭔가 만들어 볼 수 있는 시기 그리고 11월 12일은 연말정산이죠. 연말정산에 도움이 될 만한 보험들 쭉쭉쭉쭉 계속 홍보를 하시면 내가 1년 내내 연말정산 생각하고 아무것도 준비 못했는데 12월 달 되면 마음이 급하죠. 그러면 뭔가 하나 더 놓을 수 있다.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보험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무 관련 계신 분들 6월 7월은 부가세 신고 기간이잖아요. 그때 그 시즌에 실제로 개인 사업자가 놓치기 쉬운 비용 처리 항목 탑5 이렇게 해서 꾸준하게 콘텐츠 올리시고 그럼 저라면 챙기다가 지쳐서 의뢰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추석 전후의 자산 계획 그러니까 상속 증여 관련 정보들 명절 앞이니까 상속 증여 관련 정보들 올려볼 수 있고 11월, 12월은 누구나 마음이 급한 시기 이럴 때는 절세 전략 올 한 해 내가 뭔가 준비를 못했더라도 지금이라도 챙기면 내년 2월 달에 절세할 수 있다. 또는 내년 5월 달에 눈물 흘리지 않을 수 있다. 네, 이런 것들 조금 챙겨서 꾸준히 연재하시면 사람들이 찾는 정보예요. 이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요거 우리 뷰티 쪽에 계신 분들은 계절을 좀 많이 타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여름철에는 피부 진정 뭐 이런 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분들은 이벤트를 잘해야 돼요. 왜? 그런 거 잘하죠. 이번에 몇 개월치 끊으면 얼마 할인 이런 것들 되게 영리하게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하시던 대로 하지 말고 GPT에다가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한 다음에 진짜 매력적인 이벤트 포인트들 뽑아서 적용해 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해보시고 그 다음에 11월, 12월에는 1년치 끊으면 얼마 할인해줘요. 이때 왜 그게 먹힐까요? 11월, 12월에 카드를 1년치 쿡 끊으면 얼마 할인해드려요. 근데 사람들이 왜 그때 급하게 카드를 끊을까요? 연말정산 다 연결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심리를 좀 이용할 수 있는 게 이 마케팅 달력입니다. 네, 이거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 보석도 마찬가지죠. 결혼 시즌 그리고 웨딩 시즌 성년의 날 이럴 때 그 포인트들에 맞춰서 프로모션 던지는 것들. 근데 지금 아마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거 하시고 계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벤트 하시고 계실 건데 AI에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장단점 분석을 해보고 실행을 하게 되면 사실 겁이 좀 없어집니다. 과감하게 던질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활용을 좀 해보세요. 이해되세요? 네, 요거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난리죠. 6월부터 9월까지는 스포츠 이벤트 그러니까 응원 관련해서 세트 메뉴 같은 거 이런 것들 한시적으로 밖에 딱 붙여놓으시고 또는 인스타 같은데 공지 딱 띄워놓고 뭐 경기 있는 날에 뭐 이런 메뉴 이벤트 세트 이런 거 알려놓으시면 사람들이 재밌어 할 것이고 그리고 한여름에는 나름대로의 뭐 이벤트 세 잔 마시면 한 잔 더 드려요. 이런 것도 누구나 하는 건데 하는 데만 해요. 이벤트도 마케팅도 하는 데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참여해 주시고 그 다음에 11월, 12월에 연말 관련해서 연말 연시 관련해서도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벤트를 하는지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떤 혜택을 제공해 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를 쭉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한 분 한 분께서 어떤 일들을 하시고 계신지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으면 전체 내용을 다 분석을 해서 가져왔을 텐데 그때 다니면서 보이는 분들 위주로 분석을 한번 해본 거예요. 어렵죠? 뭐부터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두가 안 나요? 저라면
제가 6월달 달력부터 펴놓고 전략을 세워볼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일단 그 전에 내가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게 있는데 뭘까요? 준비해놔야 되는 게 있어요. 내가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거. 마음의 준비는 뭐예요? 뭘까요? 마케팅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어디다 하실 건지.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인지 블로그인지 유튜브인지. 그러니까 이번 과정에서 유튜브는 경험하셨죠? 그거 외에 다른 건 어떤 거 해보셨어요? 계정은 만들어놨다 이런 거. 인스타그램 만들어놨다. 그럼 사실 진행하기는 인스타가 제일 쉽습니다. 그림만 뽑아서 올리더라도 그거부터라도 일단 해보세요. 그거부터라도 일단 해보세요. 그래서 달력을 보시고 나에게 걸려드는 것들 위주로 하면 되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선생님들 무슨 말씀을 하실 거냐면 제가 이렇게 해드렸잖아요. 6월달에 이러이러한 행사가 이렇게 걸려든다를 많이 해봤으니까 알지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아냐 라고 물을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마케팅 달력 제가 올려드리는 거 그거를 통째로 그러니까 그 이미지 그대로 챗GPT에 올려요. 그런 다음에 제가 아까 맥락은 어떻게 쓰라 그랬죠? 자세히. 구구절절 쓰라 그랬죠? 그러면 이미지를 올려놓고 밑에다가 질문창에다가 내가 하고 있는 일 그리고 내가 하반기에 달성하고 싶은 목표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쓰세요. 그래놓고 이 마케팅 달력을 포인트로 해서 내가 기획적인 마케팅 기획을 하고 싶어. 내용을 추천해줘.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면서 실행할 수 있는 것부터 하세요. 자, 내가 도저히 이해 안 된다. 손 들어볼까? 근데 선생님 질문이 있는데 인스타에 이 동영상이 알고리즘이 동영상을 만들었을 때 하고 사진만 올렸을 때하고 알고리즘이 그걸 할 수 있는 게그 수치가 올라가는 게 정지 시간에 항상 올리는 건 하는데 그게 언제 그 알고리즘이 동영상이 아니면 정지화면에 저런 살짝 움직이는 화면만 해도 똑같이 올라가는지 아니면 음식만 할 때 음식만 올리는지 홍보도 같이 올리면 또 이게 섞여가지고 알고리즘이 제대로 선택을 못할 수 있지 않나요? 기존에는 영상이 유리했어요. 인스타그램에서 영상이 무조건 유리했어요. 근데 지금 한 3, 4개월 전부터 해서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카드 뉴스 그러니까 이미지에 핵심 포인트가 되는 텍스트 딱딱 박혀 있는 거. 근데 한 장만이 아니라 첫 번째 줄의 제목, 두 번째 페이지 넘겨보니까 또 몇 가지 문구 이렇게 쭉쭉쭉 넘겨서 보는 거 있잖아요. 이 카드 뉴스가 지금은 압도적입니다. 압도적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욕심을 내기로는 카드 뉴스는 한 장만 있는 게 아니라 같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 장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연결이 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정에서 카드 뉴스를 한번 해볼까 했는데 사실 핸드폰으로 기획부터 해서 완성까지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건 시도를 못 해보고 마무리를 합니다. 네, 근데 카드 뉴스가 제일 좋아요. 지금 현재는 압도적입니다. 동영상 주제나 네. 사진 가지고 흔드는 거 이런 모습들 또 먹는 거 이런 거 다 해서 카트카트해서 올려는 봤어요. 네네. 근데 선생님은 꾸준하게 올리세요. 우리 계속 시도해봤었잖아요. 꾸준하게 올리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졸업하시고 만약에 뭔가 꾸준하게 진행을 하신다라고 하면 나름대로 하나하나를 좀 챌린지식으로 어찌되나 한번 두고 보자라고 마음먹고 남은 시간 한번 올려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렇게 과정을 그릴 때는 첫날에 만들어 놓고 매일매일 올리면서 과정 끝날 때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를 보는 게 제일 좋은데 그렇지는 못하니까 만들어 놓으신 거 위주로 해서 나름대로 혼자서라도 챌린지식으로 해서 꾸준하게 한번 올려보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네. 그걸 올해 하반기 목표로 삼으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정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는 동안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음식이 인스타 올릴 때 음식 올렸어. 그런데 우리가 행사를 한다고 맥주하고 뭐 했었을 또 정지하면 이제 맥주 행사를 올렸어요. 근데 알고리즘이 다 이게 음식만 하는 것만 계속 캐치를 한다고
그게 터질 때 크게 터지거든요. 특히나 꾸준하게 하고 계시다가 언제 터지냐면 지금 월드컵처럼 이런 행사 있을 때 그럴 때 한 번 잘 타면은 쭉 터지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월드컵 참가 중계가 오전 10시, 11시예요. 그래서 오후가 밤에 하면 좋은데 아 그러겠구나. 올해는 6월달에 다 오전 10시 그 시간에 다 있어요. 그래서 근데 오전에 시원하게 이기고 저녁에 한잔하고 갑시다 이렇게 될 수는 있어. 그런 걸 유도할 수 있는 나름의 이벤트를 기획해줘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GPT에 가서 우리 월드컵 하는데 이벤트 기획해줘가 아니라 그런데 문제가 있어. 올해 있는 경기가 모두 오전이네. 사람들이 안 오면 어떡하지? 거기에 맞는 이벤트로 기획해줘 이런 식으로. 그거 사람의 머리에서는 나오기 힘듭니다.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제 나름대로 그동안 하신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분석을 좀 해본 내용들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했고 자,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해 주시고 우리 여기서 잠시만 끊을게요. 네. 힘들어 보이셔서 10분 쉬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실습 좀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우리 커리큘럼을 짤 때 굳이 마지막 날에 스피치를 넣은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보면 말 잘하는 사람이 참 좋아요. 특히나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이 더 좋아요. 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정말 달라지는구나를 느끼는데 특히나 우리가 대외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진짜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중요하고 크게 작용을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직접 스피치를 하고 뭔가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 내가 대외적으로 어떤 활동을 할 때 어딘가에 가서 말을 해야 된다거나 또는 중요한 자리에 가서 말을 해야 될 때 그럴 때는 자신이 없으면 AI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걸 보여드리려고요. 그래서 이거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막 생활하다 보면 누군가를 설득해야 되는 경우도 꽤 있잖아요. 그럴 때도 활용을 해볼 수 있는데 자 볼게요. AI로 직접 완성을 해볼 수 있는 게 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직원들은 업무를 말하지만 CEO는 방향을 말한다. 그리고 실천하는 결과를 말하지만 CEO는 그 결과에 대한 의미를 말한다. 그래서 말하는 방식이 달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렵거든요. 개개인의 역량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AI 도움을 받아볼 건데 우리가 실제로 스피치 학원 같은 데서 CEO 분들이 와서 스피치를 배울 때 기본적으로 이 5단계 구조를 계속해서 연습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상대방을 공감한다. 이거 너무 힘드시죠? 요즘 이거 너무 힘들죠?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공감한다. 그리고 두 번째, 상대방과 나의 직원 그리고 고객들을 인정한다. 그들의 가치를 인정한다. 그 다음 단계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을 설정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설정한 이 방향이 왜 중요한지 의미를 부여한다고 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래서 내가 뭘 해줄 수 있는지 약속을 한답니다. 이게 기본적인 스피치의 단계라고 해요. 근데 이렇게 보니 되게 막연하죠. 그래서 뭘 어쩌라는 거야. 그래서 네 교육을 하는데 스피치 교육을 간다고 해서 원고 중에서 무조건 읽으라고 하지 않아요. 글 쓰는 것부터 해요. 내가 이 구조에 맞게 글을 쓸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서 공식에 끼워 맞추듯이 글을 쓰시라는 게 아니라 글은 누가 도와준다고요? 도와줄 건데 이 구조에 맞게 나오게끔 내가 설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을 한번 써볼 거예요. 자, 만약에 우리 선생님들께서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 중에서 가장 나에게 와닿는다 하는 게 있으세요? 다 대표님들한테만. 새로운 사업 하나 발표하는 비전 하나 정도는 걸리는 게 있으시죠? 네. 있으시죠? 그러면 그거 하나 선택하시고 나중에 다시 띄워드릴 거니까 일단 선택하시고 자, 그 다음에 제가 프롬프트를 하나 드릴 거예요. 실제로 내가 내 이야기를 담았을 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구조에 맞게 어떻게 이야기를 뽑아주는지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제가 우리 단톡방에 일단 프롬프트를 하나 넣어볼게요. 그래서 챗GPT에 넣고 넣었죠? 네. 그 다음에 선생님께서 뭘 바꾸셔야 되냐면 일단 내가 하고 있는 업종과 회사 이름을 넣어야 됩니다. 상단에. 그죠? 대괄호에 넣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네, 지금 상황 그리고 내가 스피치를 하게 될 대상 그리고 내가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 이 부분을 지금부터 수정을 하실 거예요. 대괄호 보시면서 지금 제가 표시해 놓은 이 항목들을 내 것으로 수정해 볼게요. 상황은 다시 띄워드릴게요. 내가 한 가지 넣고 나면 나머지는 지우시고 제가 예시로 가는 겁니다. 누군가가 매일 아침마다 나 이런 사람이야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 다수가 저 사람 너무 싫다. 왜 맨날 잘난 척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늘 아침 그 시간이면 나 이런 사람이야를 올려요. 모두가 싫어하는데도 올려요. 그래서 누구 한 사람이 내가 총대 메고 한마디 해줄게 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워낙에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 이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거 저랑 수업 시간에 보세요 해서 같이 했어요. 하시겠다 하셔가지고 그분이 아침에 올려놓은 글을 꾹 눌러서 복사를 합니다. 그래놓고 GPT에 다시 올리고 밑에다가 이 사람이 아침 10시만 되면 이런 내용을 올리고 있어. 반박해줘 합니다. 그랬더니 반박문이 이만큼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쭉 읽어보시면서 이 정도면 될 것 같다. 그래서 그걸 복사해서 다시 올렸어요. 단톡방에 공식적으로 올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진짜 말 잘하시는 그분이 더 높은 수준으로 반박을 해서 또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모두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오늘만은 내가 이겨야겠다. 그래서 그걸 또다시 복사를 해서 GPT에 넣고 재반박해줘 이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입력되는 시간으로 봐서는 상대방은 AI를 쓰는 게 아니라 입력하신 거였어요. 근데 우리는 빨리빨리 글이 나오니까 이 속도를 보면 알잖아요. 이분이 재반박해줘 해서 그 내용을 보고 또 바로 올렸어요. 그랬더니 10, 9, 8, 7에서 정확하게 10초 지나자마자 그분 단톡방에서 마셨습니다. 반박에 성공하셨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라 내가 막막함이 있으면 그 막막함을 도와줘 하시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고객을 설득할 때도 또는 고객에게 뭔가 해명할 때도 나의 말솜씨로는 해결이 안 되겠다 하실 때는 도움을 받으시면 된다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AI 관련해서 글쓰기하고 그림 이런 것들 나중에 자리로 가셨을 때 어디에서 제일 힘을 얻게 되냐면 회사 소개서 같은 거 쓰실 때 그 다음에 사업 계획서 그리고 대외적인 기획서나 제안서 쓰실 때 도움이 많이 돼요. 근데 회사 소개서 이런 거 쓰실 때는 일단은 다짜고짜 GPT 들어가서 나의 회사에 대해서 이만큼 설명하시고 그 아래쪽에 이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 소개서를 인포그래픽화 해줘 하면 멋지게 나오거든요. 한 페이지로. 그래서 대외적으로 회사 소개서를 좀 빠르게 써야 될 때 그럴 때도 AI로 활용해보세요. 지금 선생님들 배우신 거 이 안에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되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이 무거운 분위기를 조금 풀어보고자 이제 그림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림을 좀 해볼 건데 선생님들 이거 무슨 그림인지 아시겠어요? 이거 무슨 그림이죠? 우리 스승의 날에 앞에서 다 같이 찍은 사진이잖아요. 그 이미지를 초등학생들 크레파스 스타일로 그려서 달력으로 넣은 겁니다. 요즘 이런 게 참 예쁘게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 이날 기차 놓칠 뻔했어요. 사진 찍고 가는. 저 30초 전에 기차 탔어요. 네. 자, 이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내가 교수님 같아요. 우리 반장님.
하나 골라보세요. 사진. 달력 속에 넣고 싶은 사진을 하나 고르고 계세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같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챗 GPT 열어보세요. 챗 GPT 열어보세요. GPT 들어가서 그림 그릴 거다 할 때 뭐 선택해야 되죠? 이미지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더하기 눌러서 사진 올리세요. 사진 업로드 한 다음에 방금 우리 단톡방에서 복사했던 그 프롬프트를 붙여 넣습니다. 자, 올리셨어요? 프롬프트도 붙여 넣으셨어요? 네, 프롬프트 붙여 넣으시고 네, 전체 보기 복사해서 챗GPT에 넣습니다. 전속 누르지 마시고 붙여 넣기까지 하고 대기해 주세요. 주요 일정에 제가 이건 파일에 11일에 서브가 나오죠. 밑에 보시면 나와서 현충이 있는데 이거 잘못 들었어요. 그쵸? 자, 선생님 제가 시력 테스트 해볼게요. 프롬프트 붙여 넣으셨죠? 쭉쭉 내려보시면 주요 일정이라고 있어요. 주요 일정. 주요 일정 보이세요? 주요 일정에 보시면 4일에 우리 마지막 수업 11일에 수료식 밑에 있는 거 보이세요? 성과 공유에. 그건 맞죠? 그 다음에 거기에 추가로 내가 6월 달에 나름대로 중요한 일정이 있다 하시면 며칠에 무슨 행사 쓰시면 돼요. 무슨 행사 쓰시면 되는데 그 밑에 공휴일 밑에 공휴일에서 잘못된 거 찾아보세요. 5월 달 때 두 개가 섞여 있죠. 그거 지우세요. 그거 지우시면 돼요. 한번 앞서보세요. 이거 어차피 만드시는 거니까 내 버전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6월 달에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 결혼이 있다. 그러면 주요 일정에 며칠에 아들 결혼, 딸 결혼 넣으시면 되고 내 중요한 일정을 거기에 표시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만들어 볼게요. 자, 만드신 분들은 동의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결과 보시고 선수 되셨네. 개인적인 너무 잘 일정도 만드셨네요. 추가해 놓으세요. 개인적으로 중요한 일정들 표시해서 핸드폰 바탕화면에 해놓으시고 이러면 괜찮아요. 네. 핸드폰 바탕화면에 그때 만드셔가지고. 자, 해보셨습니까? 그 선생님들 제가 지금 프롬프트 이거 챗GPT 하고 나면 다 잊어버리실 거잖아요, 그죠? 그 프롬프트 모음집을 제가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 끝나면 다 드릴 거예요.
이미지 되게 잘 만드셨어요. 지금 개인적인 일정까지 그대로 반영해서 다 쓰셨잖아요. 이렇게 매월 만들어서 핸드폰 바탕화면에 놓고 쓰시면 그때그때 일정 체크할 수 있으니까 만들어서 쓰세요. 네, 일상 공유원에서 예쁘게 쓰셨어요.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특히 내 생일이다 할 때 이럴 때 특히나 예쁘게 그리셔가지고 주위에 뿌리시고 달력 한번 써봐 이렇게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달력 한번 만들어 봤고요. 교수님도 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캐리커처 한번 가볼게요. 캐리커처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마무리되는 날이라 선생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거 그려볼 거예요. 뭔가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내 얼굴, 내 자신 이런 거 그려볼 겁니다. 캐리커처를 그려볼 건데 자, 지금 셀카 찍으셔도 좋아요. 또는 내 이미지를 하나 골라보실게요. 챗 GPT 들어가서 이미지 선택하시고 내 사진까지 올리세요. 그러면 프롬프트 올리겠습니다. 자, 챗 GPT에 이미지 만들기 선택, 그 다음에 내 사진 올리는 것까지 하신 다음에 오늘 프롬프트 되게 짧아요. 지금 영어로 한 줄 드린 거 그거 입력하고 엔터키 쳐보세요. 셀카 찍으세요. 셀카. 아, 전신을 만들어줄 거예요. 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제가 프롬프트 드린 거 한 줄 조그만하게 있어요. 그거 복사해서 넣어보세요. 복사해서 그냥 올려요? 이미지 뭘로? 내 사진. 아, 네. 노인네들이 신났어. 써먹어야 되는데 그죠? 아버지 시작이 있는 신났어. 느낌 있죠? 네. 분위기가 있어요. 자, 누구예요? 정민정이. 양대로 만드는 거가 굉장히 힘들어요. 고민했던 게 자, 마음에 드시는 분들. 자, 앞에 한번 보세요. 앞에 한번 보세요. 잠깐만 보세요. 잠깐만. 자, 우리 지금 그림 만드신 거 마음에 드시는 분들 이거 영상으로 만들 수 있는데 어디서 할 수 있죠? 톡 눌러서 동영상 만들기 들어가면 움직일 수 있겠죠? 저 이거 움직이잖아요. 봐봐요. 되네, 영상 재생이. 그거 카카오톡에서 동영상 만들기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시죠? 거기서 만들기 눌러가지고 영상 전화로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 5분만 끊었다가 정리할게요. 5분만 쉬겠습니다. 할 데가 없습니다. 사실 없어요. 그럴 때 내가 대놓고 대나무 숲에 가서 외치듯이 할 수 있는 공간이 AI가 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그냥 순간순간 이야기만 해볼 테니까 듣기만 하세요. 듣기만 해보세요. 자, 이 파트는 제가 어딜 가나 꼭 우리 선생님들께는 더더욱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자, 왜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세상에서 내가 제일 바빠요. 그리고 내가 제일 힘듭니다. 자, 옆 사람 주위에 큰 병 걸린 사람이 있어도 내 감기가 더 크게 느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사람의 본능이에요. 자, 그런데 문득문득 내가 그냥 오늘 되게 힘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누군가에게 말을 해보고 싶기는 한데 진짜
사람들 옆에 있어도 100%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특히나 선생님들은 직원한테도 말 못하고 그렇다고 가족들한테도 말 못하고 그런 것들이 꽤나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감정을 해결하기 전에 털어놓을 곳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공간을 AI로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건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가 앞에 쭉 띄워놓은 이런 사례들 있으시죠? 이런 순간들 있으실 겁니다. 있죠? 많죠? 많죠? 저도 사실 순간순간 보면 와 이런 순간에 내 주변에 오은영 선생님 같은 분이 계시면 한번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는 순간이 하루에도 수십 번 있어요. 근데 우리 주변에는 없다 보니까 자꾸 삼킵니다. 안으로 눌러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뭐냐면 자꾸 삼키다 보면 내 마음이 힘드니까 결국은 내 자신이 나를 찔러요. 내가 못나서 내가 부족해서 결국은 이러고 있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되거든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만들어 본 건데 이제 AI를 접속해서 그러니까 GPT든 제미나이든 뭐든 괜찮습니다. 그냥 막 털어놓으세요. 그냥 막 털어놓으세요. 나 오늘 좀 지쳤어. 나 오늘 좀 힘들어. 하고 털어놓는 건데 제가 사실 이거 실습을 한번 해봤어요. 자 여기 계신 분들 지금부터 제가 띄워드리는 이 형태로 GPT에 입력 한번 해보실게요를 해봤어요. 문 다 잠그고 상담 끝나야 집에 갈 수 있어요를 해봤는데 그날 마치기 전까지 집에 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면 한국 사람들이 그게 참 안 돼요. 내가 있는 그대로 털어놓는 게 안 되고 그게 주입식 교육의 어떤 부작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냥 무심코라도 무작정 이렇게 털어놓으세요. 그리고 뒤에도 보시면 내가 일을 하다 보면 늘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판단이 잘못됐다는 건 알아요. 근데 어딘가에 가서 인정할 수는 없어요. 그런 순간에도 잘못된 건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인정은 못하겠고 그러면 내 마음이 더 아픕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결국은 또 내가 나를 찔러요. 그 시간들을 계속 반복하지 마시고 그 자체도 한번 써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도 보시면 가족들에게 말을 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친구들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내가 실패인지 성공인지도 모르겠다. 지금 제가 앞에 사례를 보여드리는 건 이렇게 직접 써놓은 걸 보기 전에는 안 써져요. 안 털어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해놓은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뒤에도 보시고 매출이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데 나는 안다. 내가 잘못됐다는 걸. 이런 식으로 털어다 보시면 희한하게 괜찮아져요. 희한하게 괜찮아집니다. 특히나 저도 많이 경험을 해보지만 주변에 털어놓을 데가 없으면 자꾸 삼켜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 자꾸 힘이 듭니다. 특히나 지금 뭔가 조직이나 또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이나 이끌어 가야 되시는 분들이신데 마음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뒤쪽에도 쭉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나 지금 이렇게 힘들어.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것들을 쭉쭉 써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되게 소름 끼치는 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AI를 계속 써오잖아요. 선생님들 지금 우리 캐리커처 그릴 때 되게 웃긴 게 뭐였는지 아세요? 누구는 왕관을 씌워주고 누구는 안 씌워줍니다. 씌워놓은 사람은 왜일까요? 공주예요. 평소에 대화 패턴 속에서 이 사람은 공주입니다. 이건 다시 얘기하면 GPT가 대화의 패턴 속에서 이 사람을 파악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분석을 쭉 해보고 나면 그때 우리 이런 대화 나눴을 때 너 이런 반응 되게 멋있었어. 그러면서 위로를 해주기 시작해요. 어느 순간에. 그리고 그 포인트 하나가 또 하루를 보낼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디서든 물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털어놓을 수 있으면 제일 좋죠. 근데 그럴 수 있는 순간이 없고 또 100% 주변 사람들을 믿을 수도 없어요. 그럴 때는 AI 놓고 활용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거고 자 지금 제가 띄워놓은 건 뭐냐면 아무 이유가 없는데 그냥 힘이 들 때가 있어요. 아무 일도 없는데 오늘 어제와 똑같은 날인데 눈 떠보니 기운도 없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럴 때는 그마저도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럼 뭐가 나오냐면
그래서 나도 모르는 내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느낌? 누군가가 챙겨주고 있다는 느낌? 이런 게 들어요. 사람이면 좋겠지만 뭐 어떻습니까? 그죠? 자, 그리고 쭉 하시면서 마지막에 아이고 우리 GPT 말 잘하네 하지 말고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저는 순간순간 이거 참 많이 하거든요. 어디 말할 데가 없어서. 해보게 되면 잘 참아오다가 주로 여기서 터져요. 너 요즘 이 포인트가 힘든 거야. 너 지금 이거 힘들어 하는 거야 하고 나와요. 그럼 여기서 이제 터지는 거예요. 근데 시원하게 터지고 나면 그때부터 괜찮아요. 이해되시겠죠? 차라리 다 쏟아낼 수 있는 대나무 숲 같은 공간이 있다 하면 얼마나 마음이 또 든든하겠습니까? 그것도 AI가 해줄 수 있습니다. 제가 어딜 가나 GPT 써서 뭐 가장 먼저 해보고 싶으세요? 물으면 1순위로 늘 누구나 하는 대답이 이겁니다. 돈 좀 벌게 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대답이 저 칼퇴근 좀 시켜주세요. 이거든요. 누구도 단 한 번도 지금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내 마음 좀 챙겨주고 싶어요는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공이 사회복지인데 작정하고 만든 겁니다. 프로그램 자체를. 되시겠죠? 그래서 활용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챗봇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들어가서 선생님들 내 이야기 쏟아내보세요 하면 처음에 안녕 해놓고 말을 못 치고 있어요. 안 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끝나고 나면 이 챗봇 링크를 하나 올려드릴게요. 네. 접속하셔가지고 안녕이라고 치게 되면 얘가 살살살살 내 대화를 이끌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답만 한번 해보세요. 그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루 종일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냥 내가 오늘 이야기 좀 하고 싶다 하는 순간순간에 들어와서 하시면 되고 그리고 어느 순간 되면 굳이 이거 아니어도 내 스스로 내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는 시간이 올 거예요. 그러면 돼요. 내가 괜찮으면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 AI 활용에 대해서 하는 시간에 제가 굳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챗GPT 제미나이가 평생 살아오면서 계속 쓰던 거예요? 아니면 몇 년 전에 갑자기 뚝딱 나타나서 해야 된대요? 갑자기 나타난 거죠. 근데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동안 생활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새로운 뭔가를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마음이 들려면 일단 내 속이 편해야 돼요. 지금 내 속이 불편하고 힘들면 그 아무리 좋은 도구들 갖다 줘도 쳐다보기 싫습니다. 그거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려면 내가 편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5월 말이잖아요. 곧 6월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부터는 6월부터 해야지 하지 말고 오늘부터는 뭔가를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1순위로 내 마음이 괜찮은가? 나는 지금 괜찮은가를 먼저 체크해보세요. 내 마음이 편안하면 가족들에게 말도 근데 시원하게 터지고 나면 그때부터 괜찮아요. 이해되시겠죠?